본문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 내용은 이제 로봇의 기본에 대한 얘기로 쭉 했었고요. 자, 지금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Industrial Robots입니다. 얘가 지금 일단 주어로 쓰였고 쌍코마 들어갔기 때문에 얘 수식어입니다. 그러면 산업용 로봇은 자, 도우가 지금 여기 들어갔는데 having made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 자리 별표 한번 치세요. 자, 만들어져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만들어져 왔을지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어떤 진전을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make라는 단어하고 progress라는 단어가 섞여 버려 가지고 이걸 그냥 발전하다 진보하다 하면 돼요. 근데 having made가 들어갔으니까 해석 자체는 과거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전해 왔다 할지라도 언제 이래로 그때 이래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 로봇은 아직까지는 thinking machine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생각하는 기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즉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럼 어떤 기계? Which can act independently.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하는 기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는 뭐 별로 그렇게 뭐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얘를 빈칸 예상으로 좀 잡아요. 그냥 이 책이 조금 이 본문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요런 상태의 어떤 그 내가 책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뭐 어디가 서술형이 어디가 빈칸이다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뭘 좀 끄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되게 밋밋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밋밋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못 잡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어렵겠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즉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다.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요 more like advanced clockworks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좀 더 뭐에 가깝더라? 발전된 시계 태엽 장치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문 1, 2에서 시계 태엽 장치가 최초의 로봇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 그 옛날 인형들 중에 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것도 영상에 있다. 이렇게 뭐 백조의 호수 이렇게 딱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또르륵 돌리면은 띵띵띵띵띵띵 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최초의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영상을 좀 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좀 더 발전된 시계 태엽 장치 같더라는 겁니다. 비록 far more precisely operated 하니까 정확하게 operated 좀 더 작동된다 할지라도 얘 같은 경우도 지금 although가 들어갔는데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예요. 얘가 지금 과거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대로라면은 대열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요 사이에 대열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태엽 장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용 로봇은 can be seen 합니다. 자 요것도 법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can be seen이니까 보여질 수 있는 건데 to do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를 하느냐? hard labor 합니다. 힘든 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주변의 어디에선가. 특별히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공장과 실험실이 그렇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업용 로봇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산업용 로봇은 실행을 하는데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실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위험하느냐? 잘못 들어가면 뭐 사람이 잘못 들으면 끼거나 뭐 깔리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사고 있었잖아. SP 사건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다음에 리프트 들어 올릴 수도 있죠. 뭐 무거운 물건들을요. 그 다음에 conduct 실행할 수도 있죠. in severe environments 뭔가 좀 혹독한 끔찍한 환경에서의 어떤 실험도 수행할 수 있고 또는 뭐도 할 수 있어요. help medical doctors 하니까
어떤 그 의사들을 돕는다는 거죠. 뭘 가지고 어려운 수술과 함께 이런 그 의사들을 돕는다. 이 문제 갖고는 병렬 구조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왜 안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낚시로 얘기할 수 있는 동사 형태가 없거든요. 다 동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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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원형이니까 이걸 갖고 여기다 밑줄 꺼놓고 어법 문제 낸다? 미친 짓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겁나게 쉬워지는 거지. 평균 점수 92.8.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제품들은요, manufactured. 그 다음에 자, infinitely faster. 그러니까 무한대로 더 빨라졌고. 그리고 더 싸졌대요. 언제보다 예전보다. 뭐 때문에? 그것들 덕분에.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야? 산업용 로봇 얘기하는 거죠. 산업용 로봇. 아니 지칭추론 계속 나오니까 대이나 댐 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도 봐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은요 are sent deep into the sea. 그것들은 보내어진대요. 깊은 바다로, 바닷속으로 깊이 보내어진대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보내져요? 화산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행성으로 보내어지기도 한대요. 여기서 말한 대표적인 다른 행성이 어디겠습니까? 화성. 그러니까 걔네들도 보내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행성이 어떤 곳이냐? They are subjected to extreme conditions. 얘네들이 are subjected 되어진대. 보통 우리가 subject가 ed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가 이제 복종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해석하게 되면 뭐뭐 하기로 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되는? 극심한 환경으로 가게 되는 이런 다른 행성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what humans might be supposed to do. 인간들이 아마도 그들의 어떤 삶의 위험 속에서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산업용 로봇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여기서 잘못 가버리게 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깊은 바다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잠 한 병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깨꼬닥할 수도 있는 거고 화산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불기둥 맞아서 깨꼬닥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행성에 간다고 생각해봐. 호흡 못해가 죽어. 그런 어떤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인간이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로봇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잘 생각해보면 이 글들이요. 전반적으로는 이 산업용 로봇의 어떤 편리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산업용 로봇들은요.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자, contribute라는 단어는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여했습니다. 어디에? 편안함과 안전에. 자, 요거 별표 쳐라. 자, 근무 환경에 있어서 그 흔히 말해서 그 근무 환경, 다른 말로 작업 환경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큰 기여를 해왔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건데 자, 이제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로봇은 are about to 이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뒤에 evolve 동그라미 치세요. be abou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다. about 나왔는데 선생님 about 다음에 to 부정사인지 ing인지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거는 수거 자체가 be about 다음에 to 동사 원형은 이 동작을 하려고 하는 근처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근처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화를 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독립적이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제 자라나려고 하더라.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The Inven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나왔어. AI 뭐야?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지능을 가지는 걸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broke a barrier 하죠. 깨부쉈다고 얘기합니다. 뭐를 깨부사요? 장벽을 깨부사요. 어떤 인간 세대도 예전에 도달하지 못했던 요 자리 별표. 서술려봐. 어떤 인간도 거기에 도달한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장벽들을 깨부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깨부쉈는데요. 왜 깨부쉈느냐? 뒤에 가볼게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for sure 끊어주세요. 이거 확실히 뜻이에요. 그 다음 know하고 what하고 이렇게 묶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뭐를요? One might become of the innovative leap 하니까 이러한 혁신적 도약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그 결과를 갖고 올게 말이 안 나오네. 자,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사실 얘도 서술형 가능해요. 얘도 하나 좀 체크를 좀 해놔 놓으세요. 그리고 어법 체크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had average도 요거 had pp. 그래서 지금 동사 구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과거형 썼는데 얘는 지금 현재형 썼다. 과거에 그렇게 장벽을 깼는데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혁신적 도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the prospect seems to have stirred 합니다. 이런 전망은요 have stirred 뭐 한 것 같더라. 여기서 stir 하는 말이 뭐 휘젓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요. 뭐 초래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더 많은 두려움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뭐보다는요? 희망보다는요. 요 자리도 별표. 얘는 문장 삽입 빈칸처럼 다 떠나서 얘는 서술형이야. 왜 서술형이냐? 입맛 때문에. 동사 잘 봐라. 얘는 현재고 얘는 have pp다. 그러면 얘는 뭐뭐 했던 얘는 보인다. 얘는 현재형 해석을 해야 되고 얘는 과거형 해석을 해야 돼요. 초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두려움의 어떤 뭐 안 좋은 점들이 쭉쭉쭉쭉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16년 for example when Google's AlphaGo beat the world's elite Go players Go player 무슨 선수야? 바둑 선수. 흔히 말하는 바둑 기사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누구? 인사돌이란다. 이세돌. 그죠? 자, 세계의 엘리트 바둑 선수를 구글 알파고가 이겼을 때 그것도 원 바이 원. 그래서 하나씩 한 명씩 물리쳤을 때 그 충격과 그 다음에 공포. 즉 로봇이 마침내 어떤 생명의 어떤 어줌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어떤 특징을 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추측하다 아니에요. 뛸지도 모른다는 것이 struck the global population. 즉 세계 사람들을 머리를 빵 치게 만들었대. 그 예를 의역에서 돌리면은 실감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해가지고 알파고가 4번 이겼나? 3번 이겼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이세돌이 1번 이겼나? 막 그렇거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구글에서 뭐라 했냐면은 다음 경기는 스타크래프트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게임 있잖아요. PC 게임 스타크래프트. 그거 하고 우리나라 프로게이머하고 한판 붙을 것이다. 라는 어떤 썰을 얹고 있습니다. 그럼 임요한이 나와야 되나? 유명한 프로게이머들 다 등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붙었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데 참고로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이게 좀 세대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내 나이 25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온게임넷의 스타리그라는 것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면서 억대 연봉의 프로게이머들도 등장하였으며 스폰서들도 그만큼 많았던 그때 그 시절.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그 블리자드라고 하는 스타크래프트 만든 회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살짝 뭘 만들었냐면은 원래 이 게임이 만약에 원우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하고 붙으면은 원우가 여기 컴퓨터에 있는 어떤 그 게임 유닛을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있잖아요. 얘네 다 달려들어요. 원래가.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서로 싸우잖아요. 이 유닛하고 이 유닛이 치고받고 싸우면은 이 컴퓨터 유닛은 그냥 뭐 무작정 공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하나가 딱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니 아마 남학생들은 아마 이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빙샷. 빵! 빵! 이거 있잖아요. 그게 내장된 거예요. 업데이트 되면서. 실제로 그래 버리면 막 돌아버립니다. 어쨌든 이 당시는 전 세계 충격이었어요, 진짜. 진짜 2016년. 2016년 니네 몇 짤? 나 37짤. 어머. 아이고, 왜 너는 코찔찔이 하던 시절이구나. 떡볶이 먹으면서 좋아하던 그때 그 시절.
학원에서 떡볶이 해줬었거든요. 패스. 자, 그래서 그 공포는요, 자, 어떤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창조물이 언젠가는, 썸데이 끊어주세요.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르는 데 있었다. 자, 요거 별표 칩니다. 이것도 빈칸 현상.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퀘스천 여기 나왔는데요. 4번 별표 치세요. 4번은 질문에 답하기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별표 치세요. 5번은 되게 좀 간단한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장벽을 깨뜨렸는가? 인공지능이 그 장벽을 깨뜨렸다 하는데 여기 뒷말의 동사를 제대로 써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알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그 뒷말에 나오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4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the fear that 그 두려움, 어떤 두려움? 인간이 might create a living thing 살아있는 생명체, 즉 이것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 근데 이 생명체가 어떤 것이에요? 통제될 수가 없는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AI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복제인간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두려움은 새로운 게 아니래요. 요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본문 4가 바로 나와서 그렇지. 이것도 문장 삽입 가능합니다.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놔라. 자, 어쨌든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럼 옛날부터 그래왔다 이런 얘기인데, 자, it is called the Frankenstein anxiety. 이걸 보통 프랑켄슈타인의 불안이라고 불리고, 그것의 이름은 결국은 메리 셸리, 즉 소설가, 그 메리 셸리가 이제 썼었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소설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것이다. 프랑켄슈타인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일단 얼굴이 네모고요. 머리에 붙어 있고 뭐 나사 박혀 있고 여기 뭐 뭐라 하노 저거 뭐 바느질 했는 것 같은 뭐 그런 얼굴 있잖아요. 뭐 그거 얘기하는 건데 메리 셸리 되게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자, in this book 이 책에서는요 과학자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collect pieces of dead bodies 죽은 몸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부터 몬스터를 만들어낸대요. 자, 여기서 대는 가리킨 건 뭐야? 빨리 얘기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다. 죽은 몸. 아시겠죠? 그 죽은 몸으로부터 이제 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몬스터는요. 별표 쳐라. 턴아웃. 이거 밝혀지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이걸 뭐 밝힌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괴물, 즉 몬스터는 밝혀집니다. 뭐 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초지능, 즉 고도의 지능을 지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turns against 뭐와는 등을 돌렸더라? 창조주와는 등을 돌렸대. 그럼 이 창조주가 누구냐면 이거 만들어낸 박사겠지. 그리고 뭐와 함께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셸리 이후에, 즉 셸리가 그 작품을 만들었던 이후로 자, 이러한 공상과학 장르에서 셀 수 없는 인공지능의 존재들이 were depicted, 묘사되어졌대요. as 뭐로서? 위험한 것으로서, 위험한 것이 되는 것으로서 묘사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솔직히 여기도 서술형 하나 체크한다. 별표 쳐라. 여기도 별거 아니지만은 서술형 여기도 뭐뭐로서 묘사되어졌다. 이런 것들도 영장 문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그래서 were seen, 보여졌습니다. 뭐가 되는 것으로? to be replaced, 대체가 되는 것으로 보여졌대요. 뭐와 함께? 그것 스스로만의 어떤 피조물들의 대체되는 것으로 보여졌대. 즉 이 소설과 그 다음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만 딱 놓고 보면 아,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살 수가 없구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놈들이 등장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영화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모르실 겁니다. 터미네이터 4.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4인가요? 그 왜 로버트들이 막 인간들하고 막 싸우는 뭐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들하고 막 대화하는 거. 그리고 또 물론 이거는 좀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이름도 유명한 그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 사항이 되겠죠. 로버트가 인간들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 자, 그래서 터미네이터 나오잖아. 자, 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1980년대 개봉이 되었는 이 터미네이터에서
매우 발전된 AI 로봇이 마침내 decide 결정을 합니다. 그 인간 종들을 wipe out입니다. 쓸어낸다 이 뜻이에요. 쓸어내기로 결정한대요. 뭐에?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인류들을요 말살시키기로, 즉 몰살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로봇들이요 are supposed to follow the way of human imagination, 인간의 상상력의 방식을 따라 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보통 be supposed to도 이것도 뭐뭐 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we see a horrible, 별표 이런 것들은 어휘 변형, 끔찍한 어떤 미래가 기다릴 것입니다. Don't we? 그렇지 않습니까? 부가 의문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이제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문장 아마도 그렇겠지만 아마도 아닐 것이래요. 아닐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약간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자, 이런 fictional imagination, 이런 어떤 허구의 상상력, 즉 뭐에 관련된, 로봇에 관련된 것은 not only rang warning bells, 경고벨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offered, 뭐도 제공했어요? A way forward 하니까 앞으로의 길도 제시했대. 그럼 앞으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점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 때때로 이 사람은 뭘로 알려지는 사람? 과학, 공상과학의 아버지로서 언급되어지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은 계속 관계대명사 나와요. Who first coined the word robotics, 로봇 공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인데 so no point in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단어 여러분들 잠깐만 밑에 한번 볼게요. 단어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의미로도 뭐가 있더라? 아우 죽겠다. 어떤 의미로도 알 수 없더라 이런 얘기야. 왜냐면 이걸 직역하면 이렇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포인트를 못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도 알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역에서 좀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걱정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돌려서 뭐라 그러냐? 지나친 근심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이 아시모프는요 지적했습니다. 로봇들은 기계입니다. 발전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기계입니다. 발전해봤자 네가 기계지 뭐 이거야. 네가 임마 20대 해봤, 네가 20살이 돼봤자 니는 어차피 내 아들이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냥. 그래봤자 너는 내 보호 아래 있어야 돼. 뭐 이런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는 믿었습니다. 안전 요소들이 should be built,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로봇에게 장착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들뿐만 아니라 즉 자동차와 비행기뿐만 아니라 로봇에게도 안전장치 또는 안전 요소들이 should be built, 내장되어져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대로 얘기하면 안전장치만 똑바로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전조치는요, 즉 안전조치 이거 끊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아시모프가 그의 그 픽셔널, 즉 상상한 로봇들을 위해서 고안을 했었던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World famous three fundamental laws of robotics 하니까 로봇 공학의 3원칙이라고 불리는데, 자, 너그 서플리먼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번에? 아무 말 없죠. 서플리먼트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플리먼트에 로봇 공학의 3원칙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쩌라고요 뭐 이런 건데요. 자,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따로 별로 체크를 한 거는 없는데 근데 6번은 좀 별표 치세요. 요거는 우리말 쓰기 가능성이 높다. 드디어 우리 원우 잔다. 자장. 자,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생명체를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말로 쓰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꼭 해석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법은요, set the priorities of robotic behavior. 로봇의 행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세트, 이거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 수고 기억하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의 삶은 보호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요거 줄 보세요. 이것도 빈칸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의 삶은 무조건 보호돼야 된다. 그냥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아무리 로봇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의 이러한 세계에서, 즉 뭘로 가득 찬, 로봇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법칙들은 enforced, 예외 없이 강화되어지더라, 지켜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강화가 아니고 실행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아시모프의 이러한 어떤 허구적인 비전, 그러니까 뭐 가상의 이러한 비전은 has proved, 자 동그라미 칩니다. insightful, above. prove 다음에 형용사야.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has helped, 도와줬대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아, 이런 것들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럼 세계 지도자들이 저 로봇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준비를 미래에 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쭉쭉 내려갈게요. 2011년에 영국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과 학자들이요, 제시를 했대요. 자, 요 자리 별표 치세요. 이거 제시했다, 제안하다, 그거 얘기 맞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1학년 옛날에 배웠던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다음에 should 생략되는 거, 그거 맞아요. 얘 지금 should 생략됐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장난치는 게 여기 ed 있네, 여기 ed인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should가 생략돼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와 빌더와 사용자야. 그러면 로봇을 만든 디자이너, 로봇을 만든 빌더, 그리고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5가지 윤리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2011년에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했대요. 그럼 그 제안 내용이 뭔데요? 자, 이러한 원리들은, 원칙들은 결국은 인간의 안전, 다시 펼칩니다. 아까 보호받아야 된다, 그 얘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안전, 인간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 하면서 making it clear that, 그 다음에 robots should serve human beings, 요 자리 별표, 요것도 서술려. 자, 여기서 it은요, 해석 안 하는 it입니다. 가목적어입니다. 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 다음에 that부터 human beings까지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하게 만들면서야. 그럼 뭐뭐뭐뭐 하는 것을, 로봇은 인간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여기서 서브가 봉사다. 로봇은 인간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어법해야 되는 게 make 다음에 clear 들어갔으니까 이거 ly 쓰면 안 돼. 아무리 분명하게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저것도 어법 규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행동들이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갔더라. 이상한이란다. 유사한 이런 비슷한 조치들이 연달아서 취해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017년 2월 달에 유럽의회가요, 유럽의회입니다. 유럽의회가 approved a resolution, 이러한 어떤 결심 또는 의결을 승인했대요. 승인했다. 그럼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인데, 뭐를 하는 거? calling for the creation of laws on robotics. 로봇의 이러한 법칙, 그 아까 얘기했던 그 3원칙에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의결을 승인했대요. 원래 call for라는 단어 자체가 요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러한 법칙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러한 요구와 관련된 의결을 승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회에서 저들끼리 얘기를 할 때, 로봇에 대한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 3원칙의 근거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로봇의 법칙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죠. 로봇 관련된 법칙을요. 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인간이 무조건 보호받아야 된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법 규정을 승인했더라. 그럼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퀘스천 9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로봇에 관해서, 즉 생각하는 로봇과 관련된 우리의 미래는 이스 별표치입니다. 요거 주어동사 수일치.
는 현재 어떻게 돼 있더라? 우리 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이제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we cannot just stop developing them because of undue fears 하니까 이러한 어떤 undue라 하는 말은 지나친이에요.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도 어법 체크 잘 해주세요. stop 다음에 ing니까 발전시키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발달시킬 수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거 만약에 지문이 살짝 바뀌게 되면 we can continue 그 다음에 developing.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거를 쭉 추진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ether it will turn out to be a dream or a nightmare, 즉 그것이 꿈으로 밝혀질 것인가 아니면 악몽으로 밝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 지금 주어입니다. 전체 다 주어입니다. 다 주어입니다. 그래서 뭐에 달려있더라?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들에 달려있더라. 요건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표 마찬가지 쳐놔놓으세요.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들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한 어떤 논의와 지속적인 감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더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를 어디에다 이끌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즉 로봇 개발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결국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끄겠습니다. 안 꺼지네. 30분 넘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we do not have to be 합니다. we do not have to be. don't have to be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but 그렇지만 우리는 should be 뭐 해야 돼요? 더 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단어 별표 considerate 사려 깊은 다른 말로 이거죠. thoughtful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려 깊어야 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즉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려 깊어야 된대요. 뭐 하면서 주의 깊게 weighing하면서 이 단어로 별표. 이 weighing하는 단어가 직역하면 무게를 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가늠하다. 그래서 뭔가 조금 재본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봄으로써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가능성들을 주의 깊게 재봄으로써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로봇과 함께하는 것을 계획하는 데서 좀 더 사려 깊어야 되고 더 현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상상력. 독특하게 인간의 특성이 바로 이 상상력. 그만큼하니까 끊어줘야 되겠죠. will prove. 증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움이 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부터 로봇에 대해서 로봇이 이렇게 되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가상의 현실 갖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로봇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도 우리는 상상력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인간의 상상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결국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점 발생했으면 해결책도 상상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말 그대로 그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As a famous robotics engineer once said, 유명한 로봇 공학자가 한때 말했듯이 이거 once 한 번 아니다. 내가 once 다음에 과거형 동사 들어가면 무조건 한때다. 알겠죠? 한때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로봇은 갈 거래요. 멀리. 인간의 상상력이 그것들을 데려갈 수 있는 곳만큼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로봇은 결국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계속 가는 것만큼 이 로봇의 개발도 계속 그렇게 따라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점이 생기면 그 단점을 극복하는 상상력도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일단 소재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가깝게 느껴지는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 약간 좀 생소하게 좀 다가올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로봇의 기원, 그리고 로봇 산업용 로봇의 어떤 기여, 그리고 그 로봇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뭐 인간을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인간을 뭔가 해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인간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발전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순환해서 돌아가는 개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전 그 영어 1에서 이제 나왔던 거에서는요, 그게 나와요. IoT.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영어 1 그거 안 하셨지만은 IoT 5번가 거기서 나오는데, IoT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요. 잠깐만, IoT가 뭔지는 아시죠? 사물 인터넷.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편리한 점, 편리한 점, 편리한 점, 편리한 점 다 얘기하다가 단점 하나 딱 끄집어내. 자, 사물 인터넷의 최고의 단점. 맞아.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잖아요. 그게 문제죠. 물론 여기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단점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쭉 가볼게요. 일단 서플리먼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떠나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좀 더 볼게요. 그 페이지는 35페이지, 34페이지. 34페이지의 그래머 파트 한번 볼게요. 자, 거기 useful expression의 표현에 나오는 거는 그냥 수거 개념으로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해놔 놓으시고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메이드가 이건데요. 자,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의 수동태인데, 지금 나왔던 거는 비동사 다음에 seen 들어가고 그 다음에 to 들어갔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영작해서 쓰시오와 같은 그따구 서술형이 만약에 나오면 일단 이거 해석을 잘 보세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간은 보여진다, 보여졌다다. 무조건 비동사에 seen이 들어가게 되면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진다다.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to 부정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야. 뭐뭐 하는 것으로. 근데 얘는 지금 꼬라지 보니까 BPP에 돼 있잖아요. 그럼 수동태니까 하다가 되다가 되다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되는 것으로. 그런 다음에 나머지 뒤에 건 이제 알아서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분 점수가 안 들어가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혹여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요 부분을 맞춰줘야 돼요. 요 부분은. 밑에 거. 자, 로봇은요, were made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만들어진다예요. 만들어졌다. 또는 뭐 되어졌다. 뭐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뒤에 보면 to help 하니까 도우는 것으로 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또는 돕는 것으로 되어졌다.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 대부분. 그래서 일단 주어 동사 잡고 그 다음 뭐뭐 하는 것으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냥 BPP 다음에 to 부정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뒤에 거는 보풀복이죠.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엄하게 쓰지 말아요. 그 다음에 5마리의 도둑놈들은 보여진다 to run away. 달아나는 것으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to have pp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run이 have run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달아났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는 달아났던 것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지겹살이 봤던 거죠. 주장 제한 요구 명령 관련된 거.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왔다. 아까 공학자와 뭐 얘네 있었잖아요. 뭐 영국 공학자들이 뭐 했다 하는 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그 부분을 일단 무조건적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나오는 그림 갖고는 뭐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